캘리포니아주가 내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합니다. 디즈니랜드도 마스크 착용 대상을 백신 미접종자로 한정했습니다. 미국이 멕시코에서의 아보카도 수입을 돌연 중단했습니다. 현지에 있는 미 검수관이 협박을 받았기 때문인데 현지 카르텔의 소행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평균 가솔린 가격이 $5대에 육박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수준입니다. 미국 정부가 예고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긴장이 높아지면서 원유와 천연가스 등 원자재와 식료품 가격 등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엄선된 108가지 순수한 약초, 과일, 채소, 버섯과 곡물의 생명력을 고스란히 담아 한 알 한 알 정성으로 빚었습니다. 최상의 재료와 3번의 발효 공정을 거친 일본 효소과학의 결정체 우메켄 효소화. 자연이 만들고 우메켄이 전합니다. 우메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5일 첫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주가 내일부터 백신 접종자에 한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지침을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학교는 제외됐고 LA 카운티 역시 몇 주 동안은 마스크 의무화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지침이 내일부터 해제됩니다. 이에 따라 백신 접종을 마친 주민들은 내일부터 상점이나 체육관, 술집, 영화관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은 여전히 마스크를 써야 하며 대중교통이나 노숙자 쉘터, 헬스케어 기관, 교도소, 요양원 등 특정 시설에도 마스크 의무화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초중고교 역시 마스크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보건당국은 일단 이번 달까지 모든 교직원과 학생들의 마스크 착용을 유지한 후 차후 새 지침을 내리겠다는 계획입니다. In 2 weeks, confirming that the data continues to be where it is, taking the time to prepare and work with the school community and communities at large, that we anticipate making the change at that point. 반면 LA 카운티는 주 정부 방침과는 별개로 당분간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스크 해제가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논란이 있기 때문입니다. Certainly the elderly, people with chronic conditions such as heart disease and lung disease, people with immunocompromise, people who are being treated for cancer, those are all high-risk categories. 뉴욕과 뉴저지, 일리노이, 로드아일랜드주 등 미 전역 곳곳에서 마스크 의무화 해제 방침을 밝힌 가운데 일부 지역에선 이처럼 마스크 해제가 너무 이르다는 우려와 함께 주 정부 방침과는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어 주민들의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 이어서 디즈니랜드 역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합니다. 디즈니랜드는 오는 17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플로리다주 올랜도 테마파크와 캘리포니아주 애나하임 테마파크는 오는 17일부터 실내 시설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대상을 백신 미접종자로 한정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야외 공간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방문객의 선택 사항으로 변경됐습니다. 한편 제56회 슈퍼볼 우승컵을 거머쥔 LA 램스 선수들은 애나하임의 디즈니랜드 테마파크를 방문해 우승 축하 퍼레이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헐리우드 스타 알렉 볼드윈이 지난해 영화 러스트 촬영장에서 발생한 촬영 감독의 총격 사망 사건과 관련해 유족으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촬영 감독 헐리 나우친스의 남편과 아들은 오늘 LA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볼드윈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유가족 측의 변호사는 사건 당시 볼드윈은 소품용 총을 다루는 훈련을 거절했다고 비판했습니다. In the lawsuit, as you can see, names Alec Baldwin and others who were responsible for the safety on the set and whose reckless behavior and cost-cutting led to the senseless and tragic death of Helena Hutchins.
볼드윈은 지난해 10월 뉴멕시코주 산타페 한 목장에서 영화 러스트 촬영 리허설을 진행했고 그가 손에 든 소품용 총에서 실탄이 발사되면서 맞은편에 있던 허친스가 맞아 숨졌습니다. 볼드윈은 이번 사건에 도의적인 책임이 있지만 형사 기소 대상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볼드윈은 허친스 동료이자 러스트 조명 책임자로부터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고 수사 당국은 그의 과실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가 멕시코에서 생산된 아보카도의 수입을 돌연 중단하면서 미국 내 아보카도 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멕시코 농업국에 따르면 연방농무부는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멕시코 미초아칸주에서 생산된 아보카도의 검수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초아칸주 우프아판에서 아보카도 검수를 하던 미국 관리 중에 한 명이 협박 전화를 받아 현재 농무부가 직원의 안전 확보를 위해 검수를 중단하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미초아칸주가 강력범죄가 빈발하고 카르텔이 치열한 영역 다툼을 벌이는 지역이라는 점을 들어 이번 협박 사태가 카르텔의 소행이라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세계 최대 아보카도 생산지이기도 한 미초아칸주에서는 전체 아보카도 생산량의 85% 이상이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는 만큼 수입 중단이 장기화될 경우 공급에도 차질이 생겨 차후 미국 내 아보카도 가격이 개당 최대 $6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2021년 미초아칸주는 22억 6천만 파운드의 아보카도를 미국에 판매한 것으로 추산됐으며 지난주 슈퍼볼을 앞두고 뉴욕과 보스턴, 마이애미 등 미국의 주요 도시 아보카도 가격은 60에서 90% 인상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가솔린 가격이 $5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전미 자동차 협회 AAA에 따르면 LA 카운티의 갤런당 평균 가솔린 가격은 $4.77를 기록했으며 이는 지난 12일 동안 11차례 최고가를 경신한 겁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갤런당 평균 가솔린 가격 역시 지난 3일 이후 가장 높은 $4.75로 나타나는 등 캘리포니아주는 전국에서 가장 비싼 가솔린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지난주 전국 평균 가솔린 가격도 $3.49로 올랐으며 이는 1년 전보다 $1 상승한 수치입니다. AAA에 따르면 지난 일주일 동안 가장 많이 오른 주는 18센트 오른 뉴멕시코주로 나타났으며 델라웨어, 노스캐롤라이나, 테네시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또 전 세계적으로 기름 공급이 빠듯하고 연료 수요가 많아지면서 주유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며 이 같은 상승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숄츠 독일 총리와의 회담에서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위협이 여전히 높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 가능성에 가솔린과 식료품 가격 등이 치솟으면서 물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홍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The Russian Defense Minister reported today that some military units are leaving their positions near Ukraine. That would be good, but we have not yet verified that. Indeed, our analysts indicate that they remain very much in a threatening position.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수 있다는 공포감에 가솔린과 원자재 가격 등이 급등하면서 물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글로벌 공급망 불안에 더해 전쟁이 터질 경우 세계 3위 산유국인 러시아의 원유 생산과 공급에 차질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미 국제 유가는 7년여 만에 최고치인 배럴당 $95를 넘었습니다. 식량 가격도 요동치는 모습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세계적인 밀 곡창지대이자 옥수수 수출국인 까닭에 곡물 가격 등이 불안정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If any conflict which disrupts those flows will help to only tighten agricultural markets quite significantly. 물가 상승 속도 급등은 다음 달 금리 인상 결정을 앞둔 연방준비제도에 긴축 강도를 높이는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This is not a good situation. We have to reassure people that we're going to defend our inflation target and we're going to get inflation back to 2%. 우크라이나 국경 위기 고조로 흔들리던 뉴욕 증시는 러시아의 일부 병력 철수 소식에 나흘 만에 반등했습니다. 뉴욕 증시의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422.67포인트 오른 34,988.84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69.4포인트 올랐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348.84포인트 급등한 14,139.76에 각각 장을 마감했습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미국의 해수면이 2050년까지 지금보다 평균 10에서 12인치 더 상승할 수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국립해양대기청은 2022년 해수면의 상승 보고서를 발표하고 앞으로 30년 동안의 해수면 상승이 지난 100년간 상승했던 수준과 맞먹는 급격한 변화가 일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또 국립해양대기청 국장은 해수면이 1인치 상승할 때마다 허리케인과 해안 침식 손실이 더 커질 것이며 미국 인구의 40%가 해안에서 60마일 이내에 거주하고 있어 큰 피해가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텍사스주 항구 도시 갤버스턴 지역은 2060년까지 최대 25인치까지 해수면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고 플로리다주 세인트 피터스버그 지역도 60cm 가까운 해수면 상승이 예측됐으며 시애틀과 LA는 14인치로 예상했습니다. 해수면이 상승하면 맑은 날 홍수로 불리는 만조에 의한 홍수 피해도 잦아지는데 이미 2019년에만 미국에서 600건 이상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해양학자들은 앞으로 30년 동안의 해수면 상승 수준은 세계가 탄소 배출을 얼마나 억제하고 줄이는지에 좌우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임신 중에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엄마에게서 태어난 아기에는 강한 면역력이 생긴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됩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지난 6개월 동안 미국 내 20개 병원에서 태어난 아기들 가운데 코로나19로 입원했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를 비교해 분석한 결과 백신을 맞은 산모에게서 태어난 아기들이 미접종 임산부의 아기보다 병원 입원 확률이 61%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임신 초기에 백신 접종을 완료한 임산부는 아기에 대한 보호 효과가 32%에 그쳤지만 후기에 접종을 완료했을 경우는 80%에 달했다고 전했습니다. 연구진은 이를 통해 엄마의 백신 접종이 태아 보호의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불법 인신매매가 속출하는 슈퍼볼 기간 동안 80명의 피해자가 구조됐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은 LA에서 열린 슈퍼볼 행사와 동시에 불법 인신매매 단속에 나선 결과 성인 74명과 어린이 8명이 구조됐고 포주 34명이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일주일 동안 진행된 이번 단속에서 200여 명의 성매수자들이 구속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매년 슈퍼볼이 열리는 도시는 몰려드는 남성 수천 명이 성매매에 나서면서 미성년자 성매매와 인신매매와 같은 범죄가 속출하고 성매매 업주들에게는 대목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슈퍼볼을 전후해 미성년 성매매 규모가 수백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라스베가스시에서 발렌타인데이 주간 급증하는 결혼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공항에 임시 결혼 허가국을 마련했습니다. 시 당국은 발렌타인데이 기간 동안 결혼 허가 요청이 늘어나고 있다며 라스베가스 해릴리드 국제공항에 팝업 결혼 허가국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신혼부부가 가장 선호하는 날짜는 2022년 2월 22일인 만큼 이날 결혼 허가 신청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라스베가스 공항의 팝업 결혼 허가국은 터미널 1에 마련됐으며 오는 22일까지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될 예정입니다. 엄선된 108가지 순수한 약초, 과일, 채소, 버섯과 곡물의 생명력을 고스란히 담아 한 알 한 알 정성으로 빚었습니다. 최상의 재료와 3번의 발효 공정을 거친
일본 효소과학의 결정체 우메켄 효소화. 자연이 만들고 우메켄이 전합니다. 우메켄. 그곳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때론 극적인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기도 하고 세상을 보는 우리의 시선을 끊임없이 바꾸며 내면 깊숙이 잠자고 있던 진정한 우리를 깨어나게 합니다.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경이로움으로 가득한 곳. 야마바 리조트 앤 카시노 SM 매뉴어. 어제 충남 천안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유세 버스에 타고 있던 운전기사와 당원 등 모두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일산화탄소가 유출돼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국민의당은 안 후보의 선거운동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김광현 기자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유세 차량입니다. 45인승 버스에 후보 로고송이나 홍보 영상 송출이 가능한 LED 전광판이 설치돼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20분쯤 충남 천안터미널 인근에 정차 중이던 이 차량 안에서 50대 버스 기사와 60대 지역 선대위원장 등 남성 2명이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운전기사가 연락이 안 된다고 그래서 관내 파출소로 신고를 해서 거기 터미널 앞에 가보니까 문을 열고 들어가보니까 두 분이 의식이 없어서 병원으로 후송한 거예요. 버스에 장착된 LED 전광판을 가동시키기 위해 수화물 칸에서 돌아가고 있었던 자가 발전기에서 일산화탄소가 유출돼 질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강원도 원주에서도 비슷한 사고로 운전기사가 중태에 빠져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업체는 버스에서 발전기를 통해 LED를 틀게 되면 일산화탄소가 발생하기 때문에 문을 열고 운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차 중 LED를 틀고 추위 때문에 문을 열지 않은 상태로 있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추측됩니다. 안철수 후보는 급히 빈소를 찾아 애도의 뜻을 표했고 국민의당은 유세 일정을 전면 중단하고 사태 수습에 나섰습니다. 저희를 도와주시던 분들이 이렇게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정말 황망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사고 수습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은 버스 내 잔류 일산화탄소 검출 여부를 확인하고 국과소에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힐 방침입니다. 여야 대선 캠프는 일제히 고인들에 대한 애도를 표했고 오늘 해당 지역 유세를 제한적으로 진행하거나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광현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대선 공약 보도자료에 어떻게라는 여성 비하 표현을 사용해 논란입니다. 다른 정당들은 여성 혐오 선동이라며 윤 후보를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책임자를 해촉했습니다. 고민지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사법 분야 공약 보도자료입니다. 범죄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소극 대응에 대한 비판을 소개하면서 경찰관이 어떻게 하면서 범죄를 외면했다고 설명합니다. 어떻게는 여성 경찰관이 범죄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어떻게라는 말만 남발한다는 의미로 여경을 비하할 때 사용되는 여성 혐오 표현입니다. 앞서 서울의 한 편의점도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에 어떻게 하는 분은 지원하지 말라고 했다가 여성 혐오라는 지적을 받고 글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공식 보도자료에 이런 표현이 버젓이 사용되자 여야 3당은 윤 후보의 성별 갈라치기가 도를 넘었다고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또다시 젠더 갈등의 편승에 이익을 보려는 전략입니까? 제1야당이 오히려 대놓고 여경 혐오를 부추기고 있으니 참으로 아연실색할 노릇입니다. 논란이 커지자 국민의힘은 보도자료에서 해당 단어를 즉시 삭제하고 책임자를 해촉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윤석열의 행복 공약이 되겠습니다.
여성 혐오 표현은 이렇게 수습을 시도했지만 윤석열 후보가 대선 출정식에서도 여성가족부 폐지를 앞세우면서 남녀 갈라치기 논란은 대선 내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20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막을 올린 가운데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부산에서 시작해 서울로 이동하는 상행선 유세전을 펼쳤습니다. 위기 극복 총사령관을 자처하면서 통합정부, 유능한 경제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남효정 기자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새벽 0시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자마자 부산항 관제센터를 찾아 수출입 선박 선장들과 교신했습니다. 대륙과 해양으로 뻗어가는 나라가 돼야 한다며 경제항해사를 자처한 이 후보는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진영을 따지지 않는 통합정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정희면 어떻고 김대중이면 어떻습니까? 좋은 정책이라면 홍준표의 정책이라도 박정희의 정책이라도 다 갖다 쓰겠습니다. 이게 바로 실용정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음 행선지는 대구였습니다. 부산 일정을 마친 뒤 이곳 대구 동성로로 이동한 이 후보는 제2의 경제부흥을 이루겠다며 대구 경북 표심에 호소했습니다. 대구 경북이 낳은 첫 민주당 대통령 후보, 균형 발전하는 나라를 위해서,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위해서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이어 대전을 방문한 이 후보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적폐수사 발언, 사드 추가 배치 공약 등이 분열과 긴장을 부추긴다고 비판했습니다. 충청도에 사드같이 흉악한 거 말고 보일러 놔드리겠습니다. 성장과 평화를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과 정세균 후원회장은 연고지인 광주와 전주에서 각각 유세를 시작해 이 후보와 서울 고속터미널에서 만나 합동 유세를 벌였습니다. 민주당은 서울 강남의 구룡마을을 공공개발해 12,000호를 공급하고 그중 5,000호는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반값 아래로 공급하겠다는 공약도 내놨습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반대로 서울에서 출발해 부산까지 이어지는 하행선 유세로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윤 후보는 이번 대선은 무능하고 부패한 정권에 대한 심판 선거라며 정권 교체로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민찬 기자입니다. 청와대를 해체하고 광화문 시대를 연다는 의미로 서울 청계광장을 출정식 장소로 택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지지자들의 환호 속에 유세차에 오른 윤 후보는 두 주먹을 불끈 쥐며 화답했습니다. 윤 후보는 이번 대선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선거라고 규정하며 정권 심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무능하고 부패한 정치 세력에 계속 무너져 가는 것을 두고만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정권 교체로 반드시 심판합시다, 여러분. 또 자신이 정치 신인임을 내세우며 기득권 정치 개혁의 적임자라고 외쳤습니다. KTX를 타고 곧바로 대전을 찾은 윤 후보는 충청의 아들님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대전을 과학과 국방의 중심 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제2 대덕 연구단지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대전을 국방 혁신 기지로 만들겠습니다. 대구로 이동한 윤 후보는 홍준표 의원과 함께 연단에 올라 두 손을 맞잡고 원팀을 과시했습니다. 합의하겠습니다. 국민의 권력이 자기들 것이냐 남용하고 이권 탈취하고 마음껏 다 가져가고 해먹었습니다. 마지막 일정으로 부산을 찾은 윤 후보는 골목 유세를 벌이고 있던 이준석 대표와 만나 청년층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이번 베이징 겨울올림픽에서 편파 판정 논란과 관련된 잡음이 끊이지 않은 가운데 중국에서 공개된 영화 한 편이 한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논란이 된 영화는 나라라 빙판 위의 빛으로 지난 12일 중국 OTT 플랫폼인 아이치에서 독점으로 공개됐는데요.
영화는 힘든 노력 끝에 쇼트트랙 국가대표가 된 주인공이 세계대회에서 승리를 거머쥐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극중 한국 선수들이 고의로 주인공에게 발을 거는 등 파렴치한 반칙광으로 묘사됐다는 점인데요. 국내 누리꾼들은 올림픽 기간 이 영화를 공개한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라며 현실과 정반대의 설정이란 반응을 보였습니다. 영국의 억만장자 리처드 브랜슨이 이끄는 우주기업이 한 좌석당 5억 4천만 원 상당의 우주여행 상품을 판매합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버진 갤럭틱의 우주관광 상품은 총 1시간 30분이 소요되는 일정으로 탑승객은 우주의 무중력 상태를 체험하고 지구를 바라본 뒤 귀환하게 되는데요. 현지 시간 16일부터 판매되는 표는 1인용과 패키지용 등으로 나뉘며 버진 갤럭틱은 올해 말부터 고객 1,000명을 대상으로 우주 관광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뉴욕시가 코로나19 백신에 접종받지 않은 공무원 1,400여 명을 무더기로 해고했다고 뉴욕타임스 등이 보도했습니다. 앞서 뉴욕시는 이달 11일까지 백신 미접종 공무원 4천여 명에게 1차 백신을 접종할 것을 권고했는데요. 현지 시간 14일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성명을 통해 기간 내에 최소 1차 백신도 맞지 않은 공무원 1,428명에게 해고를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사이버 보안센터가 국방부 웹사이트 등이 사이버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사이버 보안센터는 현지 시간 15일 국방부와 우크라이나 군 사이트가 디도스 공격을 받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번 사이버 공격은 우크라이나 내 최대 상업은행과 대형 국영은행에도 가해졌으며 이 때문에 인터넷 뱅킹 업무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사이버센터는 이번 공격의 배후로 러시아를 지목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그곳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때론 극적인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기도 하고 세상을 보는 우리의 시선을 끊임없이 바꾸며 내면 깊숙이 잠자고 있던 진정한 우리를 깨어나게 합니다.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경이로움으로 가득한 곳. 야마가 리조트 앤 카시노 SM 매뉴얼. 투데이 이슈톡입니다. 미식축구 결승전인 슈퍼볼은 응원팀이 우승하거나 지면 난동까지 일어날 정도로 미국인들에게는 큰 축제라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는 차량 파손, 상점 약탈, 슈퍼볼 우승의 아수라장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14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거리에서 밤하늘에 폭죽을 쏘아 올리는 사람들. 벅스에 낙서하고 마구 부수는 것도 모자라 가로등까지 올라가 몸을 흔듭니다. 바로 홈팀인 로스앤젤레스 램스가 미국 프로풋볼 챔피언 결승전에서 신시내티 벵골스를 꺾고 우승이 확정되자 흥분한 팬들이 거리에 쏟아져 나온 건데요. 과격한 일부 팬들은 인근 상점까지 들어가 물건을 약탈하고 한 팬은 군중을 향해 총을 쏴서 한 명이 다치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 과격해진 팬들의 난동에 우승 축하 자리가 사건 사고로 얼룩진 셈인데요. 곳곳에서 폭력 사태가 벌어지자 LA 경찰은 우승 축하 행사를 불법 집회로 규정하고 진압용 무기를 동원해 도심 집회를 강제 해산시켰습니다. 멕시코 한 마을에서 수백 마리의 새떼가 죽은 채 발견돼서 원인을 놓고 여러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멕시코 새떼 떼죽음의 미스테리입니다. 갑자기 검은 연기처럼 수천 마리의 새들이 도로 위로 쏟아집니다. 일부는 다시 날아올랐지만 수백 마리가 바닥에 죽은 채 널브러지는데요. 공포 영화 장면 같은 이 순간은 지난 7일 멕시코 북부 쿠아우테목에서 포착됐습니다. 죽은 새는 미국 남서부와 멕시코에서 월동하는 철새인 노랑머리 대륙 검은 집박이라는데요. SNS에 영상이 퍼지면서 보일러에 독성 연기를 마시거나 고압선에 감전됐을 가능성 등 여러 원인이 지목됐습니다. 누리꾼들의 궁금증에 영국의 한 생태학자는 맹금류의 습격에 새들이 이를 피하려다가 무리의 밑에 있던 새들이 바닥과 충돌했을 거라고 예상했는데요. 하지만 당국은 새떼 죽음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지난해 유엔 세계식량계획 사무총장과 통 큰 기부 제안을 놓고 트위터에서 설전을 벌인 후 실제 기부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머스크 6조 8천억 원 자선단체에 기부입니다.
로이터와 블룸버그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공시를 인용해 머스크가 지난해 11월 19일부터 열흘간 테슬라 주식 104만 4천 주를 자선단체에 기부했다고 보도했는데요. 504만 4천 주죠. 당시 테슬라의 종가 기준으로 추산한 기부 총액은 57억 4천만 달러, 우리 돈 6조 8천억 원에 달합니다. 기부단체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는데 공교롭게도 이번 기부는 유엔 산하 구호기구인 세계식량기구 비즐리 사무총장이 트위터를 통해 통 큰 기부를 제안한 후 이뤄졌다고 합니다. 이에 머스크는 세계 기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주식을 팔겠다고 트위터를 통해 역제안했습니다. 그러자 비즐리 사무총장은 같은 해 11월 18일 66억 달러 규모의 지출 계획을 트위터에 공개했고 머스크는 그 다음 날 테슬라 주식을 기부하기 시작한 건데요. 블룸버그 통신은 머스크의 이번 기부로 그의 세 부담이 경감될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영국의 한 동물원에 90년 만에 처음으로 땅돼지가 태어나는 경사가 났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땅돼지를 아시나요? 90년 만에 탄생입니다. 유난히 코가 기다랗고 털도 없이 피부도 주름진 이 동물은 영국 체스터 동물원에서 지난 1월에 태어난 새끼 땅돼지입니다. 이 독특한 외모 덕분일까요? 영화 해리포터 속 집 요정인 도비와 똑 닮아서 이름도 도비로 불린답니다. 도비의 출생은 현재에서도 큰 축복이라는데요. 유럽 전역에서는 약 66마리의 땅돼지만 살고 있고 전 세계 동물원에서도 단 109마리 땅돼지만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땅돼지는 야행성 동물이라 부모가 새끼 곁에 머물지 않는 것으로 악명 높아서 사육사들이 도비를 애지중지하며 잘 돌보고 있다는데요. 무럭무럭 자라서 일반에 공개될 날을 기대하겠습니다. 지저분한 펫숍에서 방치됐다가 두 눈을 잃은 고양이가 묘생 역전을 이뤄낸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다섯 번째 키워드입니다. 두 눈 잃은 고양이, SNS 스타 등극입니다. 장난감을 물고 방으로 들어오다가 침대에 쿵 부딪히는 고양이. 두 눈을 잃었기 때문인데요. 생후 8년 된 페르시아 고양이 모햇은 아라비아 반도 오만의 한 작은 펫숍에서 태어났습니다. 더럽고 좁은 케이지에서 장기간 방치된 채 새 주인을 만날 날만을 기다리다가 두 눈에 염증이 생겼다는데요. 다행히 현재 동물단체에 구조돼 치료를 받았지만 건강이 악화해 두 눈을 제거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눈먼 고양이 모햇을 구조단체 한 회원이 데려와 키우면서 전용 SNS를 만들어 일상을 공유했고요. 애정을 담아 찍은 사진과 영상이 인기를 끌면서 모햇은 수십만 팔로워를 거느린 SNS 스타가 됐습니다. 묘생 이막 모햇을 응원할게요. 투데이 이슈 톡이었습니다. 이상으로 2월 15일 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